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겠다며 찾아온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유난히 생생하게 반짝이는 걸 본 적 말입니다. 목소리는 분명 걱정하고 있는데 묘하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내 불행의 구체적인 수치와 상황을 하나하나 캐묻는 그 태도. 어쩌면 좋아, 정말 힘들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내 상처라는 먹잇감을 구석구석 살피는 포식자 같은 그 에너지를 느끼셨다면 당신의 직관은 정확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얻는 비겁한 안도감이죠. 무서운 사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 소름 돋는 시선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미묘한 신호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며 외면하고 그들에게 계속 진심을 쏟아붓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잠식될 겁니다. 당신의 시련이 누군가의 휴식처가 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 그들의 뒤틀린 진심을 꿰뚫어보고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지켜낼 단단한 심리적 방패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그 묘한 눈빛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를 위해 와준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하지만 이제는 그 자책을 멈추셔도 됩니다. 당신의 직관이 왜 옳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심리학적으로 증명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심리학의 세계에서 타인의 불행은 때로 누군가에게 심리적 지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서늘한 기분의 정체는 바로 사회적 비교 이론과 샤덴프로이데라는 인간의 아주 오래된 본능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주변 사람과의 상대적 거리를 통해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옆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우리 뇌는 이를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보다 앞서가는 타인을 볼 때 사회적 고통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생존과 소속을 중시했던 인류의 오래된 진화적 반응입니다. 반대로 늘 빛나 보이던 당신이 잠시 추락했을 때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사회적 고통을 느끼던 뇌 부위가 잦아들고 보상과 안도를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불행이 그들에게 내 인생은 저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비겁한 안도감을 선물한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시련을 은근히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들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강력한 존재였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가진 빛이 너무 강렬했기에 그 빛이 잠시 가려진 틈을 타 자신의 초라함을 숨기고 싶어하는 나약한 인간들의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을 많이 해서 그런가,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나 하며 스스로를 검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내면이 빈곤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 당신의 시련이 가벼워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다 보면 참 기막힌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가 내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로한답시고 달려와서 묻는 첫마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날린 거야? 일대입니다. 세상에, 그 돈이면 애들 대학 등록금이 몇 번인데 라며 혀를 차지만 묘하게 그 친구의 목소리엔 평소보다 힘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 평소엔 연락도 뜸하던 친척이 전화를 걸어와 그 집 아들은 참 성실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다니 라며 묻지도 않은 남의 집 자식 성공담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 순간이죠.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깊은 고립감에 빠집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조차 내 아픔을 구경거리로 삼는구나 라는 생각에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낀 그 위화감은 결코 착각이 아니며 당신이 나빠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둠입니다. 타인의 패턴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시선을 살짝 안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따뜻한 점검입니다. 혹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보여주면 저 사람의 나를 진심으로 가여워하고 사랑해주겠지? 라는 어린아이 같은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평소 그들에게 가졌던 미안함이나 부채감을 내 불행을 전시함으로써 탕감받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내 아픔을 나눌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나를 지키는 중요한 용기입니다. 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공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타인의 눈빛이 반짝였던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을 나눌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나를 지키는 중요한 용기라는 것을요.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관계를 단칼에 베어내기는 어렵죠. 대신 싸우지 않고도 우아하게 내 마음의 영토를 지키는 3가지 심리 도구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서적 정보의 엠바고, 보도 유예를 설정하세요. 가장 힘든 순간, 입이 근질거리고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을 때 딱 3일만 참아보세요. 상대방이 내 불행을 안주 삼아 즐길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아픔을 함께 짊어질 사람인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련은 충분히 극복되거나 최소한 정리가 된 뒤에 결과만 공유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의 취조에 중립적 사실로 응수하세요.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상대가 뭐라던 하며 당신의 감정을 끄집어내려 할 겁니다. 그때 감정 묘사를 상세히 늘어놓는 것은 그들에게 도파민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대신 건조한 사실로만 답하세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와 같은 담백한 대답은 상대가 당신의 고통에서 어떠한 감정적 이득도 취할 수 없게 만듭니다. 셋째,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를 역으로 활용하세요. 마지막은 조금 다른 각도의 도구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위한 좀 더 능동적인 전략입니다. 나를 시기하거나 내 위기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 네가 잘 알 것 같은데 정보 하나만 찾아봐 줄 수 있어? 와 같은 요청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내가 도와준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를 관찰자에서 조력자의 위치로 살짝만 옮겨 놓아도 그들의 날선 눈빛이 부드럽게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패를 들고 성벽을 세우려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들려오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망설임이죠. 막상 거리를 두거나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한 목소리가 들려올지 모릅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그래도 10년지기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의 항상성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그것이 설령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일지라도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는 강한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시도할 때 찾아오는 그 불편함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비로소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성장하고 있다는 성장통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먼저 눈치를 채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너 요즘 좀 변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서먹하게 굴어? 이때 많은 분이 죄책감을 느끼며 다시 성벽을 허물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가 당신의 변화에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동안 당신의 경계 없음을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해왔는지를 방증할 뿐입니다.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뜨겁게 당신 자신을 태워 남을 비춰왔던 것뿐이죠. 이제 그 열기를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 쓰려 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물리적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당신에게 세상은 참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차가운 곳이구나 라는 슬픔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타인의 뒤틀린 눈빛을 알아차린 당신의 직관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드림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자책의 굴레에 당신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빛과 함께 그림자를 품고 있다. 가까운 이들이 당신의 위기 앞에서 생동감을 보였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훼손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고 당신이라는 빛이 너무 눈부셨기에 잠시 그 그늘에서 쉬고 싶었던 나약함의 방증일 뿐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를 확인했다고 해서 당신이 가진 선한 본성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타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안도감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광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만이 온전히 감당하고 승화시켜야 할 고귀한 역사이지 누군가의 안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신이 세운 그 작은 심리적 경계가 훗날 당신의 진심을 구경거리가 아닌 진실로 받아줄 진짜 인연들을 걸러내는 소중한 채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대지가 더 단단해지듯 이 시련을 통과한 당신의 내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게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